몽모랑 시 1760년 11월 5일 부인이여, 당신은 내가 성의를 다하지 않는 것을 내게 깨우쳐 주려고 당신 자신이 성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제게 소위 부인의 우둔함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건 역시 저희 어리석음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제가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선량한 부녀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과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당신은 내게 사과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부인,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우둔한 사나이로 범인에 불과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만도 못할 것입니다. 당신처럼 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언변도 좋은 아름다운 프랑스 부인들의 눈으로 본다면 저야말로 적절한 말을 사용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언어의 상식적인 용법으로 사용한 것이며 파리의 이름난 사교계가 어떤 정당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만약 간혹 제 표현에 애매한 것이 있다면 나의 행위에 의해 그 언어의 의미를 똑똑히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나머지 부분도 거의 같은 투로 씌어 있다. 그것에 대한 회답을 보고 여자의 마음의 놀라운 자제심을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부인은 앞서 한 편지에도 별로 분개하지 않고 그 회답에도 그다지 불평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또 내게 그런 증거를 보이지도 않았다. 한편 당돌해진 꾸앵대는 안하무인 격으로 대담해졌고 나의 모든 친구들에게도 파고 들어갈 기회를 노렸다. 이윽고 내 이름을 팔아서 베르들랭 부인들 집으로 드나들기 시작하여 어느새 나보다도 더 친해지게 되었다. 꾸앵대는 정말 괴상한 놈이었다. 그는 내 이름을 팔아 내 친구들을 모조리 찾아가 거기서 묵으면서 최면불구하고 식객 노릇을 했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성의를 다했고 내게 대한 말을 할 때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러나 나를 만나러 왔을 때는 그러한 갖가지 관계에 대해서나 내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내게 관계되는 일로 자기가 듣고 말하고 본 것을 나에게 말해주지는 않고 내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기만 하며 내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만 했다. 그가 파리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는 모두 내가 알려준 것이었다. 요컨대 사람들은 내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는 남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는 일이 없었다. 그는 나의 친구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꾸앵대와 베르들랭 부인의 이야기는 이만 해두자. 다음에 다시 그 이야기를 언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몽루이로 돌아온 지 얼마 후에 라뚜르라는 화가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게 몇 해 전에 살롱에 출품했던 파스텔 화의 내 초상화를 가져왔다.
전부터 그가 이 초상화를 내게 주겠다는 것을 나는 받지 않았던 것이다. 에핀의 부인이 자기 초상화를 내게 주고 그 대신 그것을 갖고 싶어 라뚜르에게서 그것을 얻어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었다. 라뚜르는 그것을 다시 손질하는데 시일을 요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에핀의 부인과 절교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초상화를 돌려보냈고 새삼스럽게 내 것을 그녀에게 보낼 필요도 없었으므로 그것을 뿌띠 샤또의 내 방에 걸어놓았다. 이 그림을 룩상부르 원수가 와 보고서 좋다고 하기에 내가 그에게 증정하겠다고 했더니 그는 받겠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을 보내주었다. 원수 부처는 나도 그들의 초상화를 갖고 싶어 하리라 짐작하고 그것을 아주 뛰어난 화가에게 그리게 하여 금박의 수정으로 된 봉봉상자에 넣어 나에게 대단히 정중한 선물을 하였다. 나는 이것을 무척 좋아했다. 룩상부르 부인은 자기의 초상화가 상자 위쪽에 놓이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 또 부인은 내가 부인의 것보다 룩상부르 원수의 것을 더 좋아한다고 나를 여러 번 나무라기도 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므로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부인은 자기의 초상화를 놓는 식에 따라서 나의 기호를 그녀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넉난하게 명백히 나에게 보여주었다. 거의 이와 같은 시기에 나는 한 가지 서투른 짓을 했다. 그것이 또 그녀의 호의를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나는 실루엣의 시를 전혀 알지 못했고 또 그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지만 그의 정책만은 절대적으로 지지했다. 그가 금융관계자들에게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가 그 같은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열렬히 바라고 있었던 나는 그가 파면당한 것을 알았을 때 대담하고 경솔하게도 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나는 조금도 이것을 정당화하려는 생각은 없다. 몽모랑시 1759년 12월 2일 각하 부디 한낱 은자의 미충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재능을 존경하고 당신의 시정 방침에 경복하여 특히 그 시정 방침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하시리라 보고 그것이 당신의 명예라 생각해 왔습니다. 국가를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수도를 희생물로 삼지 않는 한 국가를 구출할 수 없다고 한 당신의 외침은 돈벌이에 미쳐 날뛰는 사람들의 떠들어대는 소리를 과감히 물리치셨습니다. 당신이 그 야비한 무리들을 쳐부수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의 지위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이 없이 그 지위를 떠나시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을 찬탄해 마지 않습니다. 각하 부디 만족해 하십시오. 당신이 남긴 그 명예는 당신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입니다. 비열한 무리들의 저주는 올바른 사람들의 영광이 됩니다. 룩상부르 부인은 내가 그런 편지를 쓴 것을 알고 있어서 부활절에 찾아왔을 때
나에게 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였다. 그녀는 그 사본을 갖기를 원했으므로 나는 부인에게 사본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그것을 주면서도 그녀가 그런 돈벌이에 관심이 있어서 신뢰했던 시를 파면시키려는 몰입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어쩌면 사람들은 얼빠진 내 행동을 보고 내가 사실 날이 갈수록 더욱 애착을 느끼고 있는 권세 있고 훌륭한 부인의 증오심을 일부러 자극시켰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비록 나의 서투름 때문에 부인의 총애를 잃은 여러 가지 짓을 하기는 하였지만 결코 부인과 거리가 멀어지기를 원한 일은 없었다. 제1부에서 말한 드롱쉥시의 아편제 이야기도 그녀와 관련이 있었던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귀부인이란 미르보아 부인이었다. 그녀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말을 꺼내지 않았으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채 했다. 그러나 룩상부르 부인이 그 일을 완전히 잊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다. 비록 그것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지만 그것을 잊는다는 것이 나로서는 어려운 일로 생각된다. 나로서는 그녀를 화나게 만들 속셈으로 얼빠진 소리를 한 기억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었으므로 나의 실수로 빚어진 결과를 잊어버리려고 했다. 마치 여자는 그와 같은 것은 용서해 줄 수 있으며 거기에는 의지가 조금도 가해지지 않았다는 절대적인 확신조차 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녀는 못 본 채 모르는 채 했고 나는 그녀의 정열이 식은 것도 그녀의 태도가 변한 것도 눈치채지 못했으나 너무도 근거가 뚜렷한 예감의 계속과 정대는 머지않아 이 도치가 이윽고 허탈감으로 바뀌지는 않을까 하고 늘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런 귀부인들로부터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을 간직할 만한 재능이 부족한 나로서 과연 가능할 것인지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나를 한층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불안한 예감을 나는 도저히 그녀에게 숨길 수가 없었다. 다음 편지를 읽으면 그것을 알 수 있겠지만 이 편지에는 아주 기묘한 예감이 드러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